자, 이제 다음은 공무원관계 변동입니다. 공무원관계 변동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관계의 내용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승진이죠. 승진하거나, 그 다음 전직, 전보, 전출, 전입, 그 다음 휴직하거나 등등 이런 관계들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승진에서 보면 승진은 당연히 하급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 그것도 임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은 예를 들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다라고 하면 6급까지 올라가는 데는 통상 3년, 2년이니까 2년이고 6급에서 5급으로 갈 때는 3년 이렇게 기간을 거쳐서 승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의할 건 이제 이 모든 공무원들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할 때는 반드시 승진 시험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공개 경쟁 시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6급 예를 들면 7급으로 공무원 들어갔을 때 임용권자는 아까 소속 장관이라고 해서 소속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거쳐가지고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게 되면은 이제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의 다시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진에 특별 승진, 일반 승진 이런 제도가 있고 있는데 쭉 보시고, 승진과 권리구제 이 부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주로 이제 권리구제를 해야 되니까 승진과 권리구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승진이 돼야 되는데 승진에 탈락이 됐다 이런 경우에 그 탈락에 문제가 있다,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 소송을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승진하려면 승진 채용자, 승진 후보자 명부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중에서 이제 적어도 3 내지 5배수를 정해놓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근무 성적이나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승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명단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경쟁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론 부분을 공부를 했다면 경업자 소송, 경쟁자 소송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쟁적 관계다. 내가 되는 것과 상대방이 떨어진 것과 또 반대되는 경우가 서로 법률상 충돌하는 관계죠. 그래서 경쟁자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예를 들면 승진이 되고 내가 안 된 거예요. 상대방이 되고 됨으로 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승진한 사람이 승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승진된 자에 대한 승진 취소 소송을 자기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상대방 예를 들면 갑에 대한 승진 처분을 했는데 갑에 대한 승진 처분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승진 임용 처분이 잘못됐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탈락된 거죠.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승진 임용을 거부했으니까 자기 탈락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가 있죠.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는 의미는 이제 경쟁자 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를 여러분 소송이라는 건 원래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처분의 상대방이 당연히 법률상 침해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했다라고 하기가 보통 어렵죠. 그래서 제3자는 보통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데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승진 문제에 있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간 사람들 간에는 서로 간에 이의가 충돌되죠. 그래서 제3자가 제3자의 승진 임명 처분에서 자기가 떨어지는 관계에 있으니까 제3자의 승진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는 승진 임명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죠. 제3자 입지만 제3자에 의해서 법적 이익에 범성 이익에 침해당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 거고,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은 자기가 당한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거부 처분에 승진 임용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보면 그렇게 두 가지 방법과 또는 두 가지 한꺼번에 하는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문제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현행 판례에 있어서는 승진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이 사람은 나한테 임용권자에게 승진 임용을 해달라고 하는 신청권이 있어야 그냥 단순히 신청 권리로서 신청입니다. 그게 있어야 상대방은 그 신청에 일정 처분할 범성 의무가 있는데 임용 여부에 대한 그는 임용권자의 엄청난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없다. 그 처분성이 없다. 거부가 처분성이 없다. 왜냐하면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다만 이제 그 임용 절차가 상당하게 진도가 많이 나가서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는 예를 들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임용권자가 아직 임용은 안 했지만 임용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정도면 자기 임용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기대권 이런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임용을 그 승진 임용을 신청할 그런 권리가 생긴다, 신청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그러지 않은 그 밑에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승진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판례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이야기하려면 너무 또 다른 걸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승진 후보자 명부입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됐는데 일단 그 후보자 명단에 들어갔다. 그런데 나중에 승진 그 임용 있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과오가 있어서 그 감봉 이상의 어떤 징계 처분을 당했다. 그 이유로 당했고 그 이유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가 됐다. 이럴 경우에 그 삭제한 것 자체를 승진 임용 거부를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그게 문제. 과거에는 이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는 승진 임용 처분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준비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그 대상자에게 어떤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승진 임용 거부가 또 나중에 안 되면 그때 하지. 명단에서 빠진 그 상태에서 아직까지 바로 그 승진 대상자들의 어떤 권리나 의무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로보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직접적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최근에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은 일정한 그 임용 절차를 승진 절차 심사의 어떤 기회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절차적인 어떤 권리가 있다고 봐서 만약에 그 명단에서 삭제가 됐다면 승진 임용 거부 처분으로 봐서 그 취소를 구할 어떤 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면 후보자,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의 어떤 후보자 명부에서 작성 그 자체는 종래에는 내부적 행위로 봐서 처분성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적절한 심사, 승진 심사를 받을 절차적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침해된 거로 봐서 만약에 이제 삭제했다면 승진 자체를 거부한 것을 봐서 처분성, 그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됐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후보자 명부뿐만 아니라 승진,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 신청권이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판례 변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은 승진, 임용 거부 또는 아까 말한 승진 후보, 명부의 어떤 에서의 삭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해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항상 그렇게 승소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승진 임용 행위 자체는 임용권자의 굉장한 재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 처분에서 재량보다도 훨씬 강한 재량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여지는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런 점을 이제 판단할 때 유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승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판례 변경됐다. 이걸 꼭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직, 전보, 전입, 파견이 있습니다. 전직이라는 것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다라고 해서 기술사무관을 행정사무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 보다 보니까 앞에 학교 내부에 국가정보원 7급 공무원 채용 시험 이게 이제 팻말이 하나 붙어 있던데 예를 들면 여러분 국가정보원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문제 그걸 봅니다. 원하는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수사직렬이냐, 정보직렬이냐, 보안직렬이냐 이렇게 나와요. 이걸 직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사직렬로 이제 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보안이나 수사나 보안 쪽으로 가게 되는데 행정학 공부하는 사람 주로 이제 정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직렬을 정해서 합니다. 직렬을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직렬을 정해가지고 직렬 수사직렬이 7급, 정보직렬이 7급, 보안직렬이 7급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교과서 직위 분류제에 되어 있는데 우선 직무의 내용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나눠놓고 직위 가지고 이제 임명을 한다는 거죠. 7급이냐, 어떤 주사냐, 주사보냐, 사무관이냐 이렇게 한다는 직무 종류는 정해놓고 일단 직위를 가지고 정한다. 그러니까 직위가 아니고 직위 등 계급이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직무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직입니다. 전직이 되기 때문에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직렬로 채용이 됐다면 나중에 정보직렬 또는 해외 정보직렬 이런 걸 바꾸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그런 방법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말하는 직렬을 당기면 이 직렬을 할 때는 새로운 어떤 임명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보라는 것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입니다. 그래서 5급, 5급 예를 들어 5급의 무슨 과장이었다면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같은 서기관 4급인데 예상 문제도 사례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과장을 건축과장으로 만한다. 같은 서기관 4급 서기관이지만 같은 직급 내에서 있던 보직 변경입니다. 또는 건설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직 변경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 전보라는 것이 과연 이게 공무원의 어떤 법적 지위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인가? 공무원 관계 변동, 아까 이야기할 때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관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는 공무원의 어떤 법적 지위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동도 있고, 변동을 일으키지 않은, 법적 지위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되는 변동도 있고, 이익이 되지 않는 침해가, 손해가 되는 그런 변동도 있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전보 부분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A라는 사람을 건축 과정에서 청소 과정으로 보직 변경을 시켰다. 전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나를 청소 과정으로 가라고 하느냐. 여기 나는 불복한다 라고 해서 청소과장으로에 대한 어떤 전보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단순히 아까 말한 법적 지위 변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받는 보수라든지 승진의 기회라든지 청소과정이든 건축과정 모두 다 똑같다. 그 다음에 임용권자가 가장 인사 차원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건축과정이나 청소과정으로 보임하고, 또는 순환 보직도 하고 있는 그 임용권의 재량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내부의 어떤 나의 법적 지위를 일으켰다 소송 제기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니지 않나, 곤란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정조직 내부의 내부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적 지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적 지위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이죠. 처분에 돼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문제, 내부 행위에 대해서는 복종해야죠.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보가 과연 행정조직 내부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적 지위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청소과장이든 건축과장이든 간에 승진 기회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동일하다면 그거는 법적 지위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하급심에서 보면은 어떤 근무관계 내용이 달라진 것도 법적 지위 변동이라고 봐서 아마 권리구제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그런 판례가 하급심 고등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고. 저희도 주로 법적으로 다뤄지는 이런 부분이죠. 아까 말한 승진에 대해서 탈락된 자가 어느 시점에서 자기의 어떤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을 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한 그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바로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이 전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어떤 보직 변경이 된 걸 가지고 나의 어떤 법적 지위가 변동이 생긴 것으로 봐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입 전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입이라는 것은 전입 전출,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예를 들면 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원, 이거는 다른 국가경이죠. 이 안에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사이도 있을 수가 있죠. 소속 장관이 다르다면 6급 이하 공무원 경우에 A 장관 소속에 있는 공무원을 B 장관 소속한다. 이런 경우도 임용권자를 달리하니까 전입이나 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가능하죠. A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B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전출이 되고, 그럼 B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전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전입 전출이라는 것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의 공무원의 어떤 이동, 이것을 전입 전출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그리고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B지방자치단체가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내가 좀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A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전입 전출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전입과 전출이라는 것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에 공무원을 서로 전입 전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B지방자치단체로 간다면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기 임용권자가 A에서 B로 바뀐다.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임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용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유예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임명행위라는 것은 쌍방적 행정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청과 동의를 전제로 한 행정행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명행위는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무효로 해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A지방자치, B지방자치단체가 A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전입 전출에 서로 동의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공무원들 하는 건 좋은데 그 정작 그 전입 전출을 당하는 공무원의 의사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동의라든지 그 사람 신청 이런 것들은 동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에서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무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동의 이런 규정을 두고 해당되는 공무원의 동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공무 자체가 해당 공무원의 동의에 관한 내용을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헌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상대방의 그 해당 공무원의 동의 없이 이 전입 전출을 시킨 경우에 그 전입 전출이 무효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판례는 일단 그런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다. 라고 이렇게 판례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 그 신청 같은 그런 협력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 전입 전출은 무효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 외에 변동으로 파견시키는 것이 인사교류, 겸임, 기타 이렇게 등등등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쭉 보시고 휴직, 정직, 직위 해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